제가 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착물은 중심금속이온과 리간드가 무슨 결합하는 걸로 봐요? 배위 결합하는 걸로 보죠. 배위 결합한다라고 할 때는 중심금속이온은 빈 오비탈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리간드는 전자 두 개가 모두 채워져 있는 오비탈을 사용하죠. 그래서 빈 오비탈과 전자 두 개가 모두 채워져 있는 오비탈 간의 협침에 의해서 배위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심금속은 빈 오비탈을 쓰는데 그 빈 오비탈이 어때요? 두 개면은 선형 구조로 결합해요. SN값이. 세 개면은 자기가 sp2 혼소 오비탈이고 그때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근데 그게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4개하고 6개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가끔씩 2개가 등장하거든요. 4개일 때는 중심금속이 빈 혼소 오비탈 몇 개 만들었어요? 4개. 3연체 구조로 만들었을 때는 그 빈 혼소 오비탈이 sp3 혼소 오비탈.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할 때는 dsp2. 그리고 6개일 때는 t2sp3 또는 sp3d2인데 어떤 경우가 t2sp3라고 했어요? 중심금속이 뭐와 결합할 때? 강한장 리간드와 결합할 때 중심금속 이온이 t2sp3 혼소 오비탈을 빈 오비탈로 만들어서 결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중심금속 이온이 sp3 t2 혼소 오비탈을 가지고서 결합할 때는 그때 중심금속 이온에 결합한 리간드가 상대적으로 어떤 장 리간드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약한 장 리간드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 주어져 있는 예는요. H2O인데 H2O는 전부 약한 장 리간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위를 보세요. SN 값이 2인 경우는 은이온이 암모니아와 결합하는데 이건 우리가 여기 난용성염에 대해서 용해도 설명할 때 예를 들었던 거죠. 이게 대표적인 선형 구조예요. 그래서 은이온이 빈 혼성 오비탈 몇 개를? 1개, 2개, 각각의 sp 혼성 오비탈, sp 혼성 오비탈. 이게 어때요? 암모니아 분자와 배위결합 두 군데 하면서 선형 구조. 그리고 니켈 2가 이온이 센장 리간드인 시아나 이온 4개가 결합할 때는 무슨 구조?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그래서 니켈 2가 이온이 빈 혼성 오비탈 d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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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p2 요거를 가지고 결합하고 시아나 이온에서는 탄소가 어때요? 비공률 이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배위 결합하죠. 몇 군데 결합한다고요? 4군데 이렇게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해요.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하는 이유는 이 중심 금속 이온이 빈 오비탈 4개를 평면 사각형으로 먼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설명하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발트 2가 이온을 봤더니 코발트 2가 이온은 주로 리간드와 결합할 때 어떤 리간드와 결합하거나 상관없이 대부분은 또 3연체 구조로 결합해요. 혼성 오비탈이 비어 있는데 이 빈 혼성 오비탈이 무슨 혼성 오비탈이에요? sp3 혼성 오비탈이고 이 빈 혼성 오비탈 4개가 이 3연체 구조기 때문에 리간드가 결합을 할 때 그때 어때요? 3연체 구조로 결합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 원자각 결합 이론인데 여러분들 원자각 결합 이론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박스 표시. 원자각 결합 이론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적으세요. 중심 금속 원소. 중심 금속 원소의 혼성 오비탈이라고 적으세요. 중심금속 원소가 어떤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하냐 그거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자각 결합 이론으로 설명하는 논리를 한번 볼까요? 코발트라고 하는 원소는 27번 원소예요. 27번 원소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서 18번째 전자까지가 아르곤과 전자 배치 갖고 4s 오비탈 2개, 3d 오비탈의 전자 몇 개? 7개죠. 코발트가 플러스 2가 이온이 되면은요, 4s 오비탈 2개 탁 떨어져서 3d 오비탈 몇 개 됩니까? 7개. 참고적으로 코발트가 3가 이온이 되면은 3d 오비탈 전자 몇 개? 6개겠죠. 스칸듐, 티타늄,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아요. 그래서 철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어때요? 니켈이죠. 그럼 니켈은 28번 원소예요. 28번 원소. 물론 주기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식어서 문제 풀면 됩니다. 4s 오비탈이 2개, 3d 오비탈이 8개죠. 니켈 플러스 2가운이 되면은 4s 오비탈 2개 떨어지니까 3d 오비탈 몇 개입니까? 8개죠. 자, 요거 바탕으로 합니다. 코발트가 플러스 2가 이온 상태에서 3d 오비탈의 전자 몇 개? 7개였거든요. 7개고 빈 혼소 오비탈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리간드 4개 결합하니까 4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빈 혼소 오비탈 만들 때 4s 오비탈부터 재료를 썼어요.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니까 sp3 혼소 오비탈 몇 개? 4개를 만들었죠. 자기 지금 원래 d 오비탈의 전자는 이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리간드 4개가 어때요? 리간드가 염화이온이 이제 결합한데 염화이온이 각각 비공률 이자상을 앞세우고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와서 물론 이제 3인체 구조로 결합해요. 이렇게 해서 채워서 요 전자 채워진 게 누구냐면은 염화이온이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서 이렇게 배위 결합한 전자 채운 거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니켈 이온이 결합할 때는요. 어떻게 결합하느냐를 봤더니 니켈은 원래 바닥 상태에서 3D 오비탈 몇 개라고 했죠? 좀 전에 8개죠. 근데 이때 시아나이온 C 그리고 N 이 탄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앞세우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들은 센장 리간드거든요. 센장 리간드가 가능한 한 중심금속이네 강하게 결합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전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독방 쓰고 있어요. 아니 쥐는 뭔데 혼자 방을 쓰고 있네. 얘가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왜 독방 써? 얘들처럼 합방해. 그러면 어때요? 너무 있어. 그러는데 이 시아나이온은 4개가 치고 들어오면서 야! 너는 뭐해? 그러면서 합쳐 그러잖아요. 합쳤어요. 공실은 합쳤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8개가 모두 어때요? 쌍이 형성됐죠. 그리고 나서 이 오비탈을 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전자 합작번 했으니까 하나, D 오비탈 하나죠.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몇 개? 2개. 그렇게 해서 무슨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D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시아나이온이 몇 개? 4개가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죠. 그럼 위에 sp3 혼소 오비탈하고 dsp2 혼소 오비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sp3 혼소 오비탈은 핵으로부터 평균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얘는 무슨 오비탈을 썼어요? d 오비탈도 썼기 때문에 3d 오비탈을 썼기 때문에 이 빈 오비탈이 핵으로부터 상대적 거리가 가깝겠죠. 따라서 리간드가 이 전자쌍을 앞세우고 탁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핵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크니까 어때요? 배위 결합 능력이 강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위 결합을 강하게 하는 센장 리간드가 이렇게 이 3인체 구조의 sp3 혼성 오비탈 빈 거에 채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평면사각형의 dsp2 혼성 오비탈을 채우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니켈 이온이 저 시아나이온 4개와 결합할 때는 전자가 모두 어때요? 쌍을 이루고 있죠. d 오비탈의 반자성이에요. 그리고 코발트 이카이온이 염화이온 같은 약한 장 리간드와 결합할 때는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자기 d 오비탈에 건드려서 안 건드렸어요. 홀 전자 몇 개나 돼요? 3개죠. 홀 전자 3개만큼에 딱 해당되는 상자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도 2개의 중심 금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교를 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요. 똑같이 코발트 3가이온을 생각할까요? 제가 코발트 2가가 d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이 7개죠. 코발트 3가가 되면 d 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6개예요. 그때 코발트 3가 이온이 리간드 몇 개가 결합해요? 6개죠. 6개 결합하고 자기가 약한 장 리간드 결합할 때는 s 오비탈, p 오비탈 3개, d 오비탈 몇 개가 적어야 될까요? 2개. 그래서 sp3 d2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한 장 리간드가 치고 들어오면서 여기 어때요? 예. 빈 오비탈에 전자를 채웠죠. 이 리간드가 지금 전자쌍을 앞세고 치고 들어와서 비공유 전자쌍을 채운 거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코발트 3가 이온이 시아나이온과 같은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자, 시아나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 어때요? 혼자 이 2개만 합방하고 얘들 어때요? 독방을 썼죠. 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은 가능한 한 핵에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얘들 야! 너희들은 왜 독방을 쓰는 거야? 합쳐! 그러죠. 합쳐버리면은 전자가 총 몇 개예요? 6개가 전자쌍을 이루는데 d 오비탈 몇 개만 하면 될까요? 3개죠. 그렇게 하고 d 오비탈 몇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중심금속 원소가 d 오비탈 2개, 그 다음에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무슨 원소 오비탈 만들었어요? d 오비탈부터 T2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죠. 그리고 T2 sp3 혼성 오비탈하고 위에 sp3 T2 혼성 오비탈 근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코발트 상가인데 이거는 핵으로부터 평균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d 오비탈이 4d 오비탈 썼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3d 오비탈에 관여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죠. 빈 오비탈이 평균적으로 핵에 가까우니까 리간드가 비공유 전자를 앞세우고 이렇게 채우면서 결합하더라도 이 전자가 어때요?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금속 원소 핵에 가깝죠? 배위 결합 능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정정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코발트 3가 이온인데 그리고 또 리간드가 6개 결합한 것도 똑같아요. 배위수. 약한 장 리간드 결합하니까 d 오비탈에 홀 전자가 몇 개나 남아요? 4개죠? 상자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센장 니간드 결합하니까 전부 어때요? 전자쌍을 이루죠. 무슨 성질을 나타납니까? 반자성. 이렇게 코발트 3가이온이 약한 장 니간드인 할로겐화 이온 6개가 결합했느냐, 코발트 3가이온이 센장 니간드인 시아나 이온 6개와 결합했냐에 따라서 상자성과 반자성이 나타나더라는 이 원리가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뭐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아세요?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성 오비탈 이론은 창물이 왜 색깔을 나타내냐, 그거는 말을 못하지만 자기적인 성질은요, 결정장 이론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잠시 후에 우리는 결정장 이론과 리간드장 이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